광고 업체를 통해서 회생을 하는 게 뭐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죠. 변호사 사무실을 접촉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광고 업체를 통해서 연결되는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연결해주는 곳 혹은 소개해주는 사무실, 그렇게까지 돈 주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회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회생 변호사 박시영입니다. 개인회생 파산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변호사가 없어요. 손에도 못 꼽을 정도로 한두 분 정도 계시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너도 나도 뛰어들어서 그래요. 너도 나도 뛰어들면서 이 시장을 망가뜨려서 그래요.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니냐, 소비자의 선택이 넓어지고 가격도 경쟁이 되어서 수익료가 낮아지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최저한의 비용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경쟁이 치열하면 그 비용을 맞출 수가 없어요. 개인회생 제도가 안착한 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그 20년 동안 개인회생을 계속 해온 변호사가 없다는 거는 어떤 말이냐면, 다 했다가 포기하고 나가거나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 업을 철수하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회생 파산이 전통적으로는 변호사님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수익료 단가가 낮고 잔손은 많이 가고 학교에서 배웠거나 시험 과목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일을 실제로 했던 사무장이 거의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가 그렇게 깊게 관여하지 않았고, 관여를 하더라도 사무장한테 많은 부분을 맡기는 그런 형태로 유지되어 왔거든요. 간단한 사건이라도 수십 건, 수백 건, 1000건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채권 누락이든지 이런저런 보정 누락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터졌을 때 이거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사무장은 그 일을 책임지기보다는 그냥 다른 사무실 가버리면 돼. 잠적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약간은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일을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수사기관에서, 검찰에서 5년마다 10년마다 한 번씩 수사를 했어요. 사무장이 직원을 고용하고 매출을 자기가 관리하고 이런 사무실을 수사해서 감옥을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업계가 간접적으로 정화가 되었던 거거든요. 지금은 수사하지 않아요. 수사권을 경찰한테 뺏겼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은 변호사 업계가 돌아가는 이 시스템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 수사를 못해요. 그래서 회생 파산 업계에 광고 업체가 주도하고 대부 업체가 연계되고 이런 현상이 더 심해졌어요. 광고 업체를 통해서 회생을 하는 게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죠. 소비자로서는 변호사 사무실을 접촉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광고 업체를 통해서 연결되는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필연적으로 수임료에 광고 비용이 녹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또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은 대부 업체를 연결해 주는 곳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은 대부 업체가 소개해 주는 사무실, 여기는 사무실에 대한 검증이 일단 안 돼 있고요. 대부 업체가 수수료를 받아요. 최소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받고 있어요. 결국 그 비용이 수임료에 그대로 녹아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돈 주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정상적인 업체는 결코 대부 업체를 소개하거나 대부 업체의 소개를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결심하시면 그때부터 최소 석 달이나 넉 달 기존에 내던 원리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그 비용으로 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돈이 없다고 해서 대출을 받아서 사무실에서 연결해주는 대부를 써서 회생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회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회생은 접수를 하고 인가까지 6개월에서 1년, 면책까지 보면 3년 이상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런 절차를 대리인이 다 주도하고 책임져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무 경험 굉장히 중요해요. 신용카드를 언제부터 못 쓰고 어떤 채권사의 경향은 어떻고 법원별 특성도 어떻고, 이런 부분이 사건 처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오로지 경험으로밖에 익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리인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를 알 수 있으려면 못해도 1000건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실이 일단 오래돼야 돼요. 최소 3년 이상은 되어야 의뢰인에게 손해가 가지 않을 솔루션을 제시해주고 회생 절차 혹은 파산 절차가 끝날 때까지 갈무리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제일 걱정이 되는 분들은 그냥 팝업으로 뜨는 그런 광고 업체, 거기서 상담을 받고 그냥 진행하시는 분들, 본인이 진행하는 사무실이 어딘지 분명히 확인해 봐야 돼요.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근데 홈페이지도 없다? 이런 사무실은 맡기시면 안 돼요. 거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언제부터 이 일을 했는지 이런 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장이 그냥 주도하고 있는 사무실일 가능성도 높아요. 꼭 오래되지 않아도 변호사나 법무사가 의욕이 있고 잘할 것 같다라고 하면 맡기셔도 되죠. 기존의 사건을 얼마나 이제 처리했는지, 비슷한 사례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는 의뢰인의 권리거든요. 저희는 유사 사례에 대한 이제 솔루션도 드리지만, 그 사례에 대해서 결정했던 기록도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보여드려요. 그래야 의뢰인이 믿고 맡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같은 사례에서 면책 결정문을 받았는지,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카페에 면책 결정문이 계속 업로드 되고 있거든요. 저희 스스로도 그것을 계속 되뇌이는 그런 의미에서 면책 결정문을 계속 업로드하고 있어요. 또 그래야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희망을 이제 가질 수 있잖아요.
저는 회생파산 일을 굉장히 사랑하고 되게 즐겁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개개인의 힘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았어요. 법원별로 일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고 그로 인해서 의뢰인분들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제가 아무리 의견서를 제출하고 뭐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근원적인 해결은 될 수 없잖아요. 결국 법원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실무조치 같은 게 바뀌어야 되는데 한계가 있고 변호사협회 같은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면 또 반영이 되거든요. 또 법원분들도 그걸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제도를 좋게 만드는 것을 누가 마다를 하겠어요. 그런 활동이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게 또 저희 의뢰인들 또 채무자분들한테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활동을 그래도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변호사협회에서는 법률 상담을 무료로 하는 것을 막고 있거든요. 그런 제안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 파산 상담은 무료로 하고 있고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먼저 이분들이 가져가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상담 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꼭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이 답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워크아웃이 더 나은 해결책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채권사와 협의하는 게 더 나은 해결책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께는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 방안이 더 낫다. 어떤 방향이 됐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고민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